5. 이건 약간 점잖지를 못한 일이지만 어찌나 우스운지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눈으로 상대편을 쳐다보면서 우론스키는 허투를 떼었다.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 짐작으로 알 수 있어요. 차라리 더 좋죠. 이야기인즉 이러합니다. 여기 쾌활한 두 젊은이가 마차를 달려갑니다. 그야 물론 오빠네 연대의 사관들이겠죠. 구태여 사관들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반을 마치고 난 두 젊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잔 마시고 난 이라 고쳐 말하세요. 그래도 무방하겠죠. 여하튼 더없이 유쾌한 기분으로 동무지 모천에 불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 웬 예쁜 여자가 상마차를 타고 자기들을 따라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쪽을 돌아다보며 고갯짓을 해보이고 방긋 웃음을 던지거든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죠. 그들은 물론 그 여자 뒤를 따랐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미인은 그들이 찾아가던 바로 그 집의 현관 앞에 마차를 멈추어 섰습니다. 마차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인은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답니다. 그들은 다만 짧은 베일 밑에 드러난 새빨간 입술과 귀여운 조그마한 두 발을 보았을 뿐이지요. 어찌나 실감이 나게 이야기하시는지 마치 오빠 자신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듯한 감이 드는군요. 방금 하신 말씀을 잊으셨군요. 그래서 말이죠. 그 젊은이들은 동무한테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선 송별연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은 술을 좀 과히 마셨는지도 모르죠. 송별연에선 의례 그런 법이니까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 집 2층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꼭 두루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지요. 다만 주인의 하인 하나가 2층에 젊은 색시들이 사는가 하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있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송별연이 끝나자 그 젊은이들은 주인의 서재에 들어가서 미지의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판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정열적인 편지를 썼지요. 그래가지고는 편지 내용에 좀 분명치 않은 점이 있거든 그것을 직접 설명해 주려고 손수 편지를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쩌자고 그런 점잖지 못한 이야기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젊은 하녀가 나왔죠. 그래 젊은이들은 그 하녀에게 편지를 내주면서 자기들 두 사람은 방금 여기 문지방 곁에서 죽어버리기로 할 지경으로 이 댁의 아가씨를 열렬히 사모하느라고 한창 설복을 합니다. 하녀는 어리둥절해서 영문을 모르고 어름어름 대꾸를 하지요. 그러자 난데없이 소세지 모양으로 구레나룻이 비꼬이고 삶은 개처럼 얼굴이 새빨간 신사가 불쑥 나타나더니 이 집에는 자기 아내 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두 젊은이를 내쫓아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신사가 구레나룻이 소세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셨는데 대관제 어떻게 오빠는 그걸 아세요? 글쎄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려 거기를 찾아갔더라 했습니다. 아이 그래 어떻게 됐나요? 제일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대목이죠. 알고 본즉 그 신사는 구등문관 나으리고 여인은 그자의 부인으로 아주 행복한 한 쌍의 부부였군요. 구등문관 나으리가 신소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중재자로 나서게 되었죠. 그것은 이만저만한 중재자라고요. 참말이지. 탈레이랑 무원칙하고도 교활하고 꾀바른 외교술로 이름난 18, 19세기 프랑스 정치가 및 외교관. 또 저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무엇가 그리 어려웠게요? 글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깍듯이 사과를 했지요.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몰라서 한 일이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소세지 나룻의 구둥문관 나으리는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슴에 품었던 안 잊고 온 생각만은 털어놓고 싶었던 모양인지 투덜투덜 푸념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더니만 제풀에 또 화가 나서 상스러운 말을 퍼붓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난 외교적 수완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그네들의 소행은 좋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제발 두 사람이 다 아직 젊은 나이고 또 몰라서 한 일이란 걸 고려해 주십시오. 게다가 또 그들은 방금 식사를 마치고 난 뒤였거든요. 나으리께서도 아실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충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구등문관 나으리는 다시 어지간히 마음이 풀려갑니다. 그야 그렇습지요, 백작. 저도 용서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점잖은 여자인 제 아내가 그런 행패를 받고 무례하고도 야비한 짓을 당하였으니 그나마 이 귓등에 피도 안 마른 망나니 자식들이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그 귓등에 피도 안 마른 망나니 자식이 바로 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화해시키기가 이만저만한 일이겠어요. 다시금 저는 외교적 소환을 발휘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일이 거지반 되어갈 듯하면 우리 구등문관 나으리가 또 획 달아오르며 낯이 새빨개 가지고 소세지 나룻을 푸들푸들 떨겠지요. 그래 또다시 저는 온갖 외교적 수단을 통털어 놓는 판이죠. 아니, 당신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하고 배씨는 웃으면서 자기의 특별석으로 들어온 한 부인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이 어찌나 우습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럼 성공을 빌어요. 하고 부채를 쥔 손에 빈 손가락을 우론스키 앞에 내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는 가스등의 불빛이 밝은 특별석 앞쪽에 나앉았을 때 상반신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도록 하려고 어깨를 흔들어 치켜 올라간 야회복 허리를 제대로 끌어내리며 이렇게 배씨는 덧붙여 말하였다. 우론스키는 프랑스 극장으로 향하였다. 거기서 그는 사실 연대장은 프랑스 극장의 공연은 한 번도 빼놓는 법이 없었다. 을 만나 벌써 사흘째나 그의 관심을 차지하고 그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있는 중재의 일건에 대하여 상론을 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는 귀회하는 동료 빼뜨리치기가 한몫 끼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입대한 지 얼마 오래지 않은 다정한 친구요 훌륭한 동료인 젊은 깨드로브 공작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연대의 리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다 우론스키의 중대에 속한 사관들이었다. 그런데 구둔관 웬덴이라는 관리가 연대장을 찾아와서 연대의 사관들이 자기 아내를 모욕했다는 사연을 신소한 것이었다. 웬덴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의 젊은 아내는 그는 반년 전에 결혼하였다. 모친과 같이 교회에 가 있었는데 방금 임신 중인지라 갑자기 속이 불편해져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처음 맞다들린 상마차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였다. 그러자 난데없이 사관 두 사람이 뒤를 쫓기 시작하였다. 황급한 그 여자는 점점 더 고통이 심한 것을 가까스로 참고 계단으로 자기 집에 달려 올라갔다. 한편 웬데는 방금 관청에서 돌아온 길이었는데 초인종 소리와 왁자지껄 떠드는 말소리가 나기에 문 밖에 나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웬 사관 두 사람이 편지를 손에 들고 야료를 하는 중이어서 그들을 억지로 몰아내었다. 이렇게 자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관리는 두 사람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좋지 않은 일이요. 우론스키를 곁에 불러놓고 연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빼뜨리치기는 차차 더 사람이 한심해지는걸. 한 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니 말이오. 그 관리 양반은 이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요. 필경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리받으려 하겠지. 우론스키는 보기에도 이번 일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결투란 애당초 있을 수도 없는 일인즉 요는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그 구둔관의 울분을 가라앉히고 사건을 유야무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연대장이 우론스키를 청한 것은 바로 그를 고상하고 총명한 인간으로 알았고 또 무엇보다도 특히는 그가 연대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잠깐 상론한 끝에 결국 빼뜨리츠키와 깨드로브를 데리고 우론스키가 구둔관한테 사죄를 하러 가기로 결정하였다. 연대장과 우론스키는 각각 우론스키 백작이라는 성과 시종무관이라는 직함이 그 구둔관을 진정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무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론스키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재의 결과는 아직 미타한 것이었다. 프랑스 극장에 도착하자 우론스키는 연대장과 단둘이 유보장으로 나가서 일이 잘 되고 잘못된 내막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연대장은 이 사건을 그대로 불문에 붙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저욱이 흥미를 느꼈던지 그 관리와 면담한 전말을 미주알고주알 케어묻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구등관이 어지간히 성이 가라앉았다가도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생각하고는 다시 벌컥 화를 낸 모양이며 우론스키 자기가 이제 말 한마디로 화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대목에 가서는 자기는 슬쩍 물러서고 빼뜨려치기를 자기 앞에 떠밀려 내세운 전말이며 우론스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불쾌한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습기 짝 없는 일이요. 사실 게트로브가 그 양반하고 결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 하고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연대장은 되물었다. 한데 참 오늘 밤 클레르가 어떻소? 기막히지? 이것은 새로 나타난 프랑스 여배우를 두고 한 말이었다. 두고 보아도 매일처럼 새로운 맛이 있거든. 프랑스인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